지난 2년 반, 이 2년 반의 시간을 좀 정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내가 보기에 뭐 윤석열 대통령에서의 검찰총장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자리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국정 전반에 대한 준비가 전 철저히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지난 2년 반 동안에 별다른 성과를 갖다 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반을 갖다가 잃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상반기였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으로 인해서 시간을 잃어버렸다. 네. 그러면 만약에 준비된 대통령이었다면 뭘 했었어야 될까요? 지난 2년 반을? 사실 대통령에 되시는 분은 예. 국정을 이끌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할 분이 네.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상당히 고려를 해가지고서 예.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지난주에 기자회견 지켜보셨죠, 위원장님? 네? 기자회견. 예. 윤석열 대통령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민심 파악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기자회견 내용을 봤을 적에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난번 기자회견은 뭐 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변명을 하는 그런 네. 형태로다가 기자회견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전반적 즉 국민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이 없었어요. 그렇죠. 뭐 예. 예를 들어서 이왕 국민에게 사과를 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지난 2년 반 동안에 국민 생활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좀 그걸 인식을 하고 예.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사과를 갖다 하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예.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더라고요. 아니 민심 파악한다면서 민정수석도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내가 보기 뭐 민정수석이 그렇게 국민의 세세적인 그런 일상생활까지 파악을 못할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거를 보면은 예. 우리나라 개인 기업이 1,146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75%가 월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뭐 그중에 8% 정도는 소득이 그냥 없는다는 건데 그러면 국민 생활이 어느 정도 어렵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핵심적인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 지난 4월 달 총선에서 네. 국민의힘이 지난 2000년 선거와 같은 결과를 가졌느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수도권에서 완전 참패를 했는데 그렇죠. 그 참패를 하고도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사실은 양극화 문제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경제적으로 봤을 적에 그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연결되는 상황이라고. 예,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정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결국은 지난 총선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총선에 미친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앞자리에 놓이는 게 그때 대파 논란 기억하시죠? 대파 논란. 예. 그러니까 대파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잖아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솔직적으로 해서 어느 나라나 어느 선거에서나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민들이 자기 생활에 정부의 시책이 어떻게 반영하느냐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예. 그래서 거기에는 솔직해서 보수고 진보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결국 가서 민심을 갖다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지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오히려? 예. 왜냐하면 예. 지난 총선이 끝나고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고 같으면 지지도가 20%로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17%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예.
근데 20%까지 20% 떨어졌다는 거는 그 당시에 사실은 전반적인 국민이 정부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게 총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 그 이후에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고 봐요. 김건희 여사께서 한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소위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강 다리에 나와가지고서 예. 또 이상한 포즈를 갖다 예, 사진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참 좋지 않은 네.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푸는 것보다도 김건희 여사 자체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하기를 바라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그렇다면 소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나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예. 그동안에는 그런 역할을 갖다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사태가 도래했다고 저는 봐요. 아무튼 근데 기자회견 뒤에 나오고 있는 어떤 대책이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하면 제2부속실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 바꾼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에이펙 정상회의 나가잖아요. 이때 김건희 여사 같이 안 간다는 거 한 이 정도던데 이걸로 그러니까 저기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세요? 보기에 그 김건희 여사의 자세가 예.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만 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보질 않아요. 김건희 여사의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의혹의 핵심은 내조에 머물지 않고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봐요. 뭐 대통령도 지난번 사과하는 데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참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권력을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난 봐요. 일종의 동업자 의식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참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가서 국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후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내가 하세요? 보기에 뭐 임기 단축 개헌 얘기는 야당에서 하는 소리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대통령은 일단 5년 대통령으로서 뽑았으니까 네. 5년의 임기를 마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상이라고 봐요.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니까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야권에서 나오니까 지금 근데 이거는 국민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야당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국민이 진짜 이거를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결국 가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난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다고 말씀하신 게 이제 한국갤럽이 5일부터 7일까지 그러니까 그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그러니까 조사한 결과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혹시 제가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를 지표를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정권이 유지되기 힘들다는 어떤 임계점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탄핵 추진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뭐 탄핵이라는 거는 결국 가서 국회의원의 숫자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숫자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뭐 찬성하지 않는 이상은 예.